수출이 영역은 1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수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간단해 보여서 학생들이 쉽다라고 생각했다가 들어가서 너무 어렵다라고 피드백을 많이 주는 그런 유형의 문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0초 드릴게요. 이 문제는 30초요. 일정한 규칙으로 수를 나열할 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여러분들도 함께 30초 동안 풀어보십시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 하면 네. 이 규칙을 발견해 내셔야 돼요. 이 규칙을 발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수열의 유형, 종류를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쉬워져요. 수열은 등차 수열이 있고 등비 수열이 있고 개차 수열, 피보나치 수열, 징검다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가라는 걸 우선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여기는 발견이 안 될 겁니다. 그중에 피보나치 비슷하기는 한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곱해볼까요? 1 곱하기 2. 세 번째가 나오긴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돼버렸죠. 마이너스. 그죠? 네. 그럼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곱해보세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데 4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두 자리를 곱해서 뒷자리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거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괄호 앞에 두 자리가 뭐예요? 4 곱하기 8이죠. 4, 8, 32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열의 종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그것을 대비를 빡빡빡 대응을 시켜가지고 규칙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류를 빨리 알아내고 그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이 공간치각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6분 동안 1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보통 네. 이게 전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도형의 회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네. GS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각진 거 말고 원, 구형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 이 문제는 기본 중에 기본인 정육면체를 가지고 냈던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B라고 예, 했어요. B 맞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 일단 맞닿을 수 있는 면을 확인하고 안 되는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굉장히 빠른 방법이에요. 네. 예, 그래서 맞닿을 수 있는 거를 보시면 A를 보시면 검은색하고 마른 목걸이 맞닿을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네. C 같은 경우에도 이등변 삼각형처럼 나온 거하고 동그라미가 전개도를 아무리 접어도 맞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D 같은 경우도 검은색하고 마른 모가 나와 있는 게 맞닿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 개 제거하면 B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다음 영역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문제는 못 풀 것 같고 경향이랑 이 정도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연상 경역 어떤 예. 식으로 풀어야 될까요? 이 단어 연상은 7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게 표를 주고요. 3개, 3개 이렇게 나오고 9개 주어진 단어를 보고 이 중에서 공통적인 3개를 뽑아서 이거에서 연상되는 그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 화학, 물리 공통적으로 뽑아지는 것이 있다면 보기에서 과학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이 자료 해석.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어떤 예. 식으로 문제가 나오나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10문제가 나오는데요. 도표나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자료 하나당 1개 또는 3개의 문제 이게 출제가 되고 도표, 그래프를 보고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아니면 맞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문제를 우리가 풀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네, 네. 아마 지금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렇다면 네. 이거 푸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어지는 데이터가 정말 많을 거예요. 이거의 핵심은 모든 데이터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꼼꼼히 읽고 예를 들어서 2013년과 2017년을 비교해서 이렇게 나오면 중간에 2014년, 2015년, 2016년 이걸 다 날려버리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필요한 영역만 딱 뽑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들 실수하는 것이 필요 없는 정보까지 다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반복해서 풀었더니 시간이 굉장히 빨리 줄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 혼자 풀어봤더니 2분 걸렸다, 두 번째 50초, 세 번째는 30초 만에 끝나버리더라고요. 확 트네요, 여기. 예,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 도표에 익숙해지도록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사도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예. 짧게나마 좀 팁을 주시죠. 한국사 15분 동안 10문제 푸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에요. 아쉬워요. 예, 난이도가 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